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약간 좀 양분됐죠. 코스피는 약간 약세,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근데 개별주 장세가 좀 뚜렷하죠. 예, 개별주 장세, 개별 섹터, 개별 테마단의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했고, 전체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한, 예, 그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이제 팽팽하게 좀, 예, 뭐랄까, 힘의 균형이 맞춰진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나올 만한 어떤 중요 소식은 이제 중국의 이제 GDP 발표 및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조금 오후에 좀 탄력을 좀 잃거나,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힘을 좀 잃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약세 마감한 어떤 주요 어떤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종목단으로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그 드라마죠. 마이네미라는 드라마가 또 세계 드라마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징어 게임에 이은 뭐 K 콘텐츠의 어떤 전성시대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 결국은 K 콘텐츠 기업들의 좀 리베이팅을 좀 만드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이제서 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펄어비스라든지 뭐 에스토리라든지 뭐 뉴 같은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들을 뭐 미리 잡아놨었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로움을 적응하는 게 부자 탄생의 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리는데, 주말에 이제 NFT 관련된 좀 스터디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관련 리포트를 체크드리고 관련 기사들을 체크드렸는데, 오늘 NFT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서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슈들은 좀 꽤나 많았고,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 많았고, 그런 것들 짚어드리면서 시장의 흐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28% 약세 마감했고요. 그래도 이제 3,000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4% 정도 상승해서 993포인트, 1000포인트 가까이 오는 흐름을 보였고,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비슷해요. 400종목 코스피, 코스닥은 600종목, 같은 어떤 흐름이었고 팽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좀 특징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4,800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은 740억 외국인 순매도, 기관은 70억대 정도 순매도, 큰 변동사항은 아니었다 보여주고요. 코스피 기관 매도는 이제 금융투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 정도이기 때문에 큰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흐름은 아니었다 보고요. 선물도 뭐 큰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좋은 어떤 흐름으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니케이 증시도 음봉으로 전환돼서 0.15% 약세 마감, 홍콩도 0.74% 약세, 대만 0.45% 약세, 다 이제 음봉이죠. 상해 증시도 0.12% 약세. 정작 이제 상해 증시 당사자는 제일 덜 빠졌네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약세 기조였고,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 0.28% 약세. 하지만 뭐 상승 기조가 꺾였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평선을 빨리 돌파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좀 기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미 중장기평선 돌파하고 오늘 20일선을 닿았다가 그래도 양봉 마감했죠. 그래서 코스닥이 여전히 강한 어떤 흐름, 코스피 대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 지수 차트는 이렇고요. 중장기평선 밑에 있죠. 중형주는 이렇게 위에 있죠. 소형주도 위에 있죠. 그래서 중형주와 소형주가 탄력이 강하고, 포트폴리오 계좌에는 중형주, 소형주가 그래도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저는 오늘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지수의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생각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크게 이제 유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WTI 이제 유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도 뭐 증시에 큰 충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일단은 최근에 증시가 급하게 조정받았던 게 결국은 원자재가 상승을 빌미로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구간대였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니까 유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지수가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조정받는 때가 있다. 그때 이제 어떤 명분 이런 조정의 명분들이 좀 발생하면 그걸로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주요 이제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900억 정도 순매수하는 수급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3분기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뭐 다시 또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특징적인 어떤 부분까진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1.3% 약세 마감하면서 오늘 뭐 그래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네요.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도했고 네이버가 이제 0.76% 상승하면서 이따가 이제 간략하게 리포트 체크해드리겠지만 블록체인하고 NFT 쪽으로도 이제 관련주로 좀 분위기가 좀 몰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는 3인방 모두 이제 플러스를 모비슨 보합이네요. 약보합. 오늘 시총 대형주들은 별로 이제 그닥 그렇게 강한 어떤 흐름은 없었습니다. 오늘 셀트론도 1.5% 약세, 삼성바이오도 1.2% 약세. 오늘은 바이오가 약세였고요. 크래프톤이 2.8% 강세로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죠. 어쨌든 뭐 이마트, 성수, 본사 이렇게 이제 인수한 거, 그리고 이제 신작 출시가 이제 연기된 건 아니고 그 행사 자체가 좀 연기되는 부분들, 그게 약간 센티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조정을 만든 것 같은데 큰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변동은 없죠.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큰 변동은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2차전지가 오늘 강했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일까요? 테슬라가 지금 신고점 부근에 이제 다다르고 있잖아요. 해주 차트를 보면 테슬라 거의 신고가 부근 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신고가를 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일 거는 2차전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3%, 2% 강세, 카카오 게임즈도 5% 강세로 여기선 저점을 좀 확인하는 것 같고, 위메이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흥행, NFT를 게임에 적용한 그런 부분이 또 리딩 업체로 부각되면서 계속적인 어떤 수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엔터 컨텐츠 쪽으로 CJ ENM 계속 상승세 최근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사실 뭐 뉴라든지 에이스토리라든지 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또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12일 날 또 국내 출시를 하죠. 또 이제 J2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또 뭐 지옥이라는 또 기대작, 그게 이제 넷플릭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19일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그 모멘텀인지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오늘 8%. 어쨌든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네임이라는 또 이제 한국 드라마가 또 전 세계 순위 4위를 차지하고, 갯마을 차차차 이것도 뭐 재밌나 봐요. 7위를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드라마의 전성시대다. 전 세계 순위 1위, 4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3.9% 강세, J 콘텐츠들이 8%, A 스토리 11%. 그래서 하이브는 오늘 좀 약세였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콘텐츠 주식이 오늘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 이어졌는데 뭐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첨보 이런 것들, 야, 신고가를 계속 내가네요. 휴젤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흐름, 4.7%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 SM 오늘 좀 조정받았네요. 오늘 엔터사들은 좀 조정받은 것 같아요. 5%. 그래도 손자 회사인 디어유 상장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컴투스가 10% 상승했는데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움직임들인 것 같고, 투자 기업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콘텐츠라든지 웹툰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의 가치만 해도 8천억에 달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것 같아요. 컴투스가 신작이 좀 실패하면서 주가가 어우러졌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좀 개입해서 밀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좀 까내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NFT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최근에 이때도 너무 과도하게, 이건 누군가 개입해서 주가를 누른 거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 2배 이상 튀었잖아요. NFT 관련주로 묶이면서. 그래서 누가 세팅한 것 같아요. 결국은 게임빌 컴투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15% 급등했죠. 또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을 또 냈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좀 크게 불고 있다는 것도 볼 필요 있고, 최근에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쌍거리로 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또 이제 적응하고 또 그쪽 분야에서 또 투자를 집행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NFT 분야 자체가 이제 막 떠오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 관련 어떤 수익 뭐 기업이든 어떤 비상장 기업이든 그런 사업이든 상당한 기회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창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큰 부를 만드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을 항상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이 결국 부자의 어떤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틀에 갇혀 있거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투자 분야에서는 조금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NFT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 우리가 뭐니 해도 누리호 발사가 이제 큰 모멘텀인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래도 강세였습니다. 인텔랜탱크 3.9%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5% 강세, 한국항공우주도 한 1% 정도 강세, 세텔가이도 1.3% 강세, 제노코도 1.6% 강세, LIG 넥슨 플러스, 한화 시스템도 플러스. 근데 조금 약한 편이네요.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업비트, 두나무 주식을 이제 상당히 갖고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튀고 있죠. 한화투자증권도 오늘 4.2% 상승하면서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어떤 영역의 어떤 라이징 스타 격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수급 이제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SK케미칼이 1인데 170억 순매수예요.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수급이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쪽, 뭐 솔루스 첨단 소재, 후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 같고, GKL, 하이드진로 이런 쪽, 리오폰 관련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보면 2차전지 소재 많죠. 그리고 스튜드래곤,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 같은 큐브엔터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될 만한, 최근에 어떤 모멘텀 불만한 것들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바이오가 좀 쉬었고, 콘텐츠, 2차전지, 뭐 NFT,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좀 강했고,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이었네요. GS건설도 2% 조정, 현대건설도 1% 조정.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간략하게 볼게요. 유진테크 0.8% 강세, PSK 0.96% 강세, 테스, 원희와페스타 1%대 강세인데요. 그러니까 삼성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주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단의 기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뭐 셀인메이 해가지고 이제 5월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리고 한 10월, 11월 경부터 이제 본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초까지 강세장이 펼쳐지는 게 최근 한 20년 동안의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 좀 통계적인 어떤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적인 경향이라 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지수의 어떤 구도를 본다면 조금 점차 개선되면서 연초까지 어떤 강한 기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수 차원에서는 걱정을 좀 덜어내고 종목 쪽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시장은 좀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고 이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NFT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세 흐름을 보면 명확하게 이제 개별 섹터 테마,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수와 무관하게 이제 굉장히 강했던 뭐 종목군들, 뭐 밋밋하게 지수 정도의 어떤 밋밋함을 보였던 뭐 종목군들, 뭐 차별화됐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투자를 하는지가 일단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어떤 중요도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지수가 안정화되면 뭐 지수 영향도는 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낮아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종목단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어떤 테마단 또 어떤 섹터단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스터디를 좀 같이 해본 부분이 이제 NFT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NFT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또 시장에서도 강했고 또 이게 지금 분위기 몰이를 하면서 또 굉장한 어떤 트렌드를 타는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대 가격대로 근접해 있고 또 미국에서 ETF 승인이 되면서 공식적인 어떤 금융상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파생된 블록체인에 파생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상품들이 이제 신뢰도를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뭐 규제와 이제 법규적인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NFT에 관련해서는 너무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스터디하고 관련주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좀 두는 게 필요하다. 기사가 바로 났네요, 오늘. 사상 최대 거래액. NFT가 사상 최대 거래액이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인프라로 좀 부각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좀 보여줬죠.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시장에서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을 통해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 NFT가 혁신인가 버블인가 해서 이게 뭐 600억 넘게 팔렸잖아요. 700억 넘네요. 이게 700억 넘게 팔렸다는 것 자체 경약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NFT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자 새롭게 주목받은 투자 자산이 있다. 바로 다양한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 등을 블록체인상에 나타내는 디지털 파일인 NFT다.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이 자산은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함께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 의거해서 연동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장 스토리 개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가 가격 상승세로만 주목받는 건 아니다. 단순히 이런 자산을 이제 뭐랄까, 그 자산 가격의 차액을 노리는 어떤 그런 거래 대상뿐이 아니라, 지금 위변조, 복제가 불가능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일무이한 인증서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디지털 자산의 어떤 인증서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뒀고, NFT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NFT가 만들어갈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NFT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한번 짚어봤다고 합니다. NFT는요, 그림, 영상, 음악 등,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NFT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신박사의 유튜브 채널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파일로 해서 NFT화 할 수 있는 거죠. 뭐 신박사의 첫 번째 영상 뭐 이렇게 그래서 창작물이나 자산을 인증하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다. 복사, 붙여넣기로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작자, 그리고 자산 소유권, 판매 이력 등 정보를 모두 기록해서 위조와 도용이 불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땐 커져갈 것 같아요. 위조와 도용이 가능한 게 디지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작물인데,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커져갈 수가 없는 시대적인 어떤 당위가 될 수 있겠구나,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 소유권 이런 것들이 좀 더욱더 중요해져 갈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더욱더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바로 NFT라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원본의 희소 가치가 부각될 수 없는 한계를 바로 이 블록체인 덕에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NFT는 스포츠 명장면 등을 담은 영상, 사진, 텍스트는 물론 가상세계 속의 부동산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덱도시의 첫 트윗 NFT는 34억 원. 야, 이걸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최초 이력서 이런 거 살 수 있지. 이거는 2,700만 원에 팔렸네요. 그리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NFT는 2억 5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NFT 열기는 거래액으로도 확인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뎁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NFT 거래액은 1조 4,400억, 지난해 전체 거래액을 뛰어넘었다. NFT 거래액은 지난 3분기 12조 원을 기록하면서 12조 원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하네요. 1분기에 1조 4천억이었는데 이번 3분기에 12조면 몇 배입니까? 8배, 9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NFT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NFT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면 스타트업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올해 NFT 개발사 데퍼랩스는 2차례 이상 투자받으며 기업 가치가 9조 원으로 늘었고, NFT 축구 게임 플랫폼 소레어의 기업 가치는 프랑스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NFT가 최근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NFT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건
이더리움 기반 NFT의 시초, 크립토키티. 가상 고양이 수집이네요. 예. 하지만 거래 시 이더리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급등하고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외면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디지털 데뷔 안 한 갤러리와 경마장은 도태될 것이다.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NFT에서 아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게임 분야에서도 23%, 메타버스 세상에서 23%. 예,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아트 같은 예술 작품, 게임 이쪽에 지금 현재 주로 이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일단은 첫 번째로 투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뭐 서울옥션 같은 기업들, 메타버스로 치면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이런 기업들 볼 수가 있겠죠. 수백 년 전통의 예술품 거래소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각각 지난해 올해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 유명 작가들의 NFT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경매업체잖아요. 예술작품. 그리고 이제 비자,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던 기사죠. 비자 이런 데도 투자했잖아요. 비자, 타코벨, 나이키, 구찌, 이베이, 틱톡, NBA 등 다수의 온 오프라인 글로벌 기업과 단체들도 NFT를 발행, 판매하거나 투자하고 있고, 가수 린제이 로한, 킹스 오브 리온 등은 NFT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 아내가 이걸로 큰 돈 벌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미술품 경매사 서울 옥션, 온라인 예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열매 컴퍼니,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등이 NFT 사업에 나섰다. NFT가 기존 수집품 산업의 구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면서 진출붐을 일으키고 있다. 스포츠 용품 제조사인 파나틱스가 NFT를 내세워서 16조 원 규모인 미국 야구 카드 시장을 70년간 지배해온 톱스의 자리를 넘보는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의 구도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예술가들은 NFT 덕분에 인터넷에서의 복제 무단 도용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작품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로열티가 지급돼서 또 다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도 생긴다. 비플은 NFT는 예술사의 다음 장. 그러니까 저는 예술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거든요. 화가 트레버 존스는 디지털 세계에 대비하지 않는 갤러리와 경매장들은 10에서 15년 후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NFT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규제, 이제 세금 문제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이 소유권하고 또 저작권이 또 별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NFT 할 때 이제 그 소유자와 또 이제 그걸 만든 창작자 있지 않습니까? 창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뭔가 좀 선결돼야 될 어떤 규제상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중섭, 김한기 뭐 이런 분들 이제 작품들이 NFT화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나올 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유족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경매가 무산됐다. 이런 부분처럼 뭔가 이제 규제와 어떤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거고,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마련이 돼야지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또 신뢰도를 가지겠죠. 그래서 선결될 과제들이 필요하지만 이쪽 방향의 성장은 제가 볼 땐 좀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투자 전략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서울옥션 같은 기업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미술품 시장에 있어서 NFT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 뭐 국내 이제 미술품 경매 1위 회사, 뭐 상장돼 있는 회사 서울옥션이죠. 근데 자회사 이제 서울옥션 블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NFT 사업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선도 업체는 역시나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갖고 있는 두나무잖아요. 근데 여기와 이제 같이 이 NFT 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6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고, 이 서울옵션 블루라는 기업은 제가 이제 주말에도 NFT 설명드리면서 관련 기업으로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국내 최고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 콘텐츠 기업 로커스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VFX 같은 시각 효과 스튜디오와 함께 수준 높은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래서 국내도 이제 NFT 사업이 좀 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고, 어떤 초창기 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옵션이라는 기업이 뭐 NFT 관련해서도 이제 뭐 모멘텀 관심도를 좀 받긴 하지만 자체 이제 본업 자체 이제 미술품 경매 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어요.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쓴 보고서를 보면요, 하반기 경매 흐름도 견조하다. 실적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해서 지금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퍼포먼스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품이 이게 굉장히 좀 보편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테리어 쪽에서도 상당한 어떤 자리매김을 좀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막 인테리어 하는데 그림 그려놓는 건 정말 뭐 상류층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좀 그림을 많이 선호하고 인테리어로서 이제 활용 많이 하는 것 같고, 코로나가 좀 많이 바꾼 게 있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을 어디 보다 보니까 야, 저게 좀 허전한데 벽이, 저기를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테리어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땐 그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뭐 미술품까지 자산을 하는 거죠. 재테크 관점, 투자 관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의 본업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21년 932억, 영업이익은 236억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익단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굉장히 많이 급증하네요. 그래서 올해 932억, 영업이익 236억, 퍼단으로 13배, 내년도는 12배 정도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추이에 이제 맞춰서 밸류업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베스트에서 9월달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 3,600억인데 3,000억도 여전히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K 그림 시장이 호황이다. 낙찰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낙찰률이 평균 76%에서 올해 상반기 84%로 상승했다 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쪽에 대한 부각이 2015년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거의 그 부분까지 다시 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트렌디하게 이쪽 분야가 커지고 있고, 또 그쪽에 이제 선도 업체가 서울 옥션이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베스트에서 예상하는 올해 이제 실적은 945억에 영업이익은 253억, 퍼단으로 15배, 내년도 1200억 매출에 320억 영업이익, 12배 정도 내려오는. 그래서 밸류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을 예상한다면 아직은 업황과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주가 수준이다는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7,000원 매겨놨네요. 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터뷰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9월 달에 이제 서울옵션 블루 이정봉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로 미술 시장이 더 커진다. 2030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000조. 이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 연결에 집중을 하겠다. 국내 미술 시장이 메타버스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온라인 행사에서 NFT보다 메타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메타버스를 통해 국내 미술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설옵션 분류는 미술품 대중화와 MZ세대 유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등 전통적인 미술 시장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실험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NFT 예술품 분야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6월에는 두나무와 NFT 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NFT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좀 재밌는 부분은 대중이 이 NFT를 구매하고 소유하고 싶은 동기를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했다. 우선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치관 및 관점이 NFT 아이템과 연관됐을 때가 첫 단계다. 그렇죠. 어떤 자산을 소유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치면 페라리를, 막 이제, 가지고 싶은 어떤 걸 당기면 자기 어떤 가치관과 이제 관점 이런 게 있겠죠. 난 페라리를 정말 평생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 그 스포츠카의 어떤 감성을 갖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이 구매자가 얼마나 익숙하냐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한정판 또는 게임화, 인플루언서 협력 등으로 해당 NFT 소유 욕구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해서 NFT 소유욕은 동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NFT 작가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도 강조한다. 그래서 작가 커뮤니티가 생기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주당 4천억 원에 달할 경우로 거래 규모가 한 주에 4천억, 와, 이거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한 달로 치면 조 단위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존 전통 예술 종사자들도 들어와서 NFT 작품 컨펌 등에 참여하면 NFT도 실질 작품이라는 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서 이 시장의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이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장이 커나가는데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네이버죠. 그래서 라인을 통해서는 또 블록체인 사업들을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네이버가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센 이제 리포트입니다. 3분기 실적 OK, 글로벌 진출 성공 가능성 부각해서 이제 국내 규제 때문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청문회가 좀 끝나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21일까지거든요. 오늘 18일이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또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계속 상장이 연기됐었는데, 이게 확정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규제 우려가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한다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들이 규제 우려 때문에 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벗어나려는, 투자 심리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라인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런칭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GMV 거래액으로 이제 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3분기 제페토, 웹툰 등 글로벌 결제의 큰 폭 증가 추정이다. 제페토 9월달 글로벌 경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다. 점점 이제 제페토도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에도 이제 웹툰 웹소설 쪽이죠. 이쪽도 이제 첫 3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측면도 견조한 어떤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발표 얼마 남았잖아요. 그런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1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면 목요일이죠. 누리호 발사랑 같은 날짜네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좋은 어떤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상장하게 될 이제 기업입니다. DOU라고 이제 SM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죠? SM의 이제 손자 회사인데요. 저는 요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밸류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매력적인 가격을 좀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팬 플랫폼이죠. 이 DOU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저는 가져갈 생각이고, 이게 이제 SM의 이제 손자 회사인데 주주로 이제 SM만 있는 게 아니죠. 특히나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JYP 엔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엔터사들이 FNC 엔터라든지 뭐 가수로 유명한 젤리피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넣으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엔터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팬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 콘텐츠에 기반한 사업을 영위 중이며 디어유 버블과 에브리스팅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디어유 버블은요, 아티스트와 팬이 프라이빗하게 1대1 채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팬이라면 이거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월 구독 유료 서비스. 에브리띵은 이제 반주음을 제공하는 유료 노래방 서비스다. 2020년 2월 출시한 디어유 버블이 120만 건 구독수를 확보하면서 안착하면서 디어유의 수익성 개선 및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단은 뭐 상장 심사 통과했고 공모가 이제 확정은 이번 달 28일에 이제 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를 이제 보고 예상 시총은 3,600억에서 4,800억. 내가 볼 땐 이 시총보다는 뛰어넘어가지고 상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천억 이상으로 아마 상장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굉장한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 디어유의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결국 이제 이 팬덤이 일단은 이 핵심이잖아요. 이 플랫폼의 성공을 위한 팬덤을 선호하는 이 콘텐츠를 직접 소비함과 더불어서 충성도를 보이면서 앨범, MD 구매, 유료 서비스 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그 가수나 뭐 이런 쪽뿐이 아니라 해외 유명 뭐 축구, 농구, 뭐 야구 같은 EPL, NBA, MLB 등 스포츠 스타까지 이제 입점이 확대돼서 프라이빗 메시징 기반의 동사 구독 서비스는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가수나 뭐 아티스트뿐이 아니라 이런 스포츠 스타까지 염두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좀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디오유 같은 이런 기업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뭐 이런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죠.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개인 홈 제공 등의 확장을 통해 디어유 버블의 구독수 및 실적이 꾸준히 확장되면서 기업 가치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추후에는 뭐 NFT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출액은 뭐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 작년 130억, 올해 상반기에는 180억. 작년 매출을 상반기에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상반기에 66억. 그래서 연간 단위로는 한 100억 정도 이상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밸류를 좀 높게 쳐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고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브 쪽에는 뭐 빅히트 엔터 그리고 이제 YG 엔터라든지 또 해외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들어가 있다면, 이 디어유 서비스에는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주로 이제 포진돼 있어요. SM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아티스트들,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 뭐 FT 아일랜드, CN블루, 젤리피쉬, JYP 엔터테인먼트 쫙 있고, WM 뭐 이런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뭐 미스틱 스토리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하여튼 잘 모르겠는 최신 어떤 아티스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내 이제 많은 아티스트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역시나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이런 소식들이 아마도 이제 좋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켜 준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이 떴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K 콘텐츠, 이제 K 드라마라든지 K 콘텐츠 제작사들의 어떤 리레이팅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 이제 찍는데 253억을 투자를 했는데 가치는 1조 원 추산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효율성 지표에서 41배 대박을 터뜨렸다.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투자한 어떤 여러 어떤 그 오리지널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 기묘한 이야기, 뭐 더 크라운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작비가 회당 95억, 100, 와 어마어마하네요. 119억.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회당 28억 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성과내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작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선호도를 넷플릭스뿐이 아니라 이제 또 11월 이제 12일 날 들어올 또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도 기존의 어떤 투자보다 더 늘릴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주식들의 어떤 리레이팅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한국 콘텐츠에 향후 수년간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매력적인 콘텐츠가 한국 등 아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한 내용이 이제 다시 또 재조명되면서 11월 12일 날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모멘텀이 그때까지는 조금 불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스케줄 모멘텀 측면에서 보더라도 11월 요 서비스 할 때까지 기대 가치를 많이 좀 높이지 않을까. 이 관련주로는 뭐 장기 계약을 맺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뭐 뉴 같은 기업이 오늘 뭐 9%, 10% 이렇게 급등했고 J 콘텐츠리도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향 드라마 공급 소식까지 좀 겹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KT 알파도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 제휴를 통해서 콘텐츠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콘텐츠 개발사들이 오늘 강한 어떤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징어 게임이 시작한 K 콘텐츠 주식들,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막 같이 급등했죠. 그래서 K 콘텐츠 전반의 리레이팅이 좀 펼쳐지는 모습이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별주 장세죠. 지수랑 무관하게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올릭스하고 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던 중국의 이제 한소제약, 그 최대 제약사 항소제약의 관계사죠. 여기가 이제 또 사일러스라는 기업과 또 갈락 siRNA라는 또 이제 유전자 관련된 치료제 이제 개발에 큰 규모의 어떤 딜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트렌드적인 어떤 흐름을 좀 말해줬다 생각하고요. 갈락 이제 이 부분은 또 올릭스가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분야죠.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겁니다. 올릭스랑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일런스라는 기업이 또 한소제약하고 같이 맺은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올릭스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또 기업 가치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또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소제약은 중국 내 4위, 전 세계 37위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기술은 상당히 올라왔고 일부 차세대 기술 쪽에서는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뭐 면역 항암제 이런 분야는 한국보다 앞서 있는 기업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어떤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뭐 할인할 필요는 없을 정도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올릭스가 가장 또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 장 마감해보고 이슈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한 조정 뒤에 시장이 회복되고 또 이제 종목별로는 막 이제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쫄아버린 이제 개인이라는 이제 제목을 좀 달았었는데 심리가 많이 위축되죠. 반대 매매 그런 것들이 좀 나가고 또 큰 조정이 발생되면 사실 또 손이 그 다음에 잘 안 나가는 저거 가는데 하면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뒤늦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두려움이 가장 격화됐을 때가 가장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시점은 좀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뭔가 좀 개별 스토리를 가지고서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는 그리고 이제 시중 수급들을 독식하는 그런 어떤 소위 이제 뭐 히트 상품을 내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출현하게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퍼진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일부 기술의 독점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굉장히 특출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의 독식해가는 구조로 이렇게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의 상황하고 좀 너무 흡사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경제 작동,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랑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이 또 이제 군중이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이 된다. 그때와 10년 전과 또 반복이 된다.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들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그 색깔이 어떤 옷이 바뀌는 거죠. 뭐 NFT라든지 K 콘텐츠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그 원리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은 뭐 그 새로움에 적응하는 게 결국 이제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그런 어떤 부자 탄생의 방식론이기도 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고 뭔가 좀 울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목이었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 이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퇴근길 되시고 신박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